그러면 두 번째 고민 해결사로 황선명 글로벌 주식팀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인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좋았잖아요. 네. 저희 좀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오랜만에 이제 중국 강의를 나와서 네. 기분 좋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략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저희 이제 오늘 이제 최근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니까 많은 분들이 나 이제 중국 투자 시작해 볼까? 아니면 정말 오랫동안 밀어놨는데 다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진핑 피봇,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 교체라는 주제로 한번 지난 3년간의 변화가 어땠는지, 그래서 지금은 그 변화에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저희 오늘 제목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피봇입니다. 예, 근데 저희가 중국에 무관심한 동안 중국도 정말 많이 변화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보통 중국 하면 어느 게 제일 투자에서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기술주? 기술주? 네. 역시 공부하신 분. 보통은 소비주나 전기차 많이 얘기하시는데 오늘 저는 기술주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근데 중국 투자 새로 시작하려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3가지로 정리해 왔습니다. 중국 투자의 맥. 첫 번째는요. 드디어 3차 빅 웨이브가 온다입니다. 그 주제는 첨단 기술 자립 자강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 중국 기술주 내가 투자해야 되겠는데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 항상 세미나 나가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그 사회주의 국가 어떻게 해? 네, 그리고 미중 갈등. 미국이 때리면 중국이 맞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환전해서 중국까지 가서 투자를 하는데 단기 수익이 아니라 중장기로 내가 정말 10배 수익이 날 수 있는 텐베거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은 첨단 기술 자립자강 속에 있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크게는 중장기 중국 산업 트렌드 변화를 점검하면서 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중국 투자는 정부 정책이 답이다. 정책이 밀어주고 수급이 끌어주는 섹터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중국 투자해도 돼요? 아무리 경기가 좋아진다 그렇지만 중국 아직도 안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 저희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가 욕심을 부려도 되는 때이다. 예, 그래서 그럼 첫 번째 리스크. 아니 시진핑 주석 3기 독재 정권이 강화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투자해도 되나요? 아직 모두가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IB들이 아무리 중국이 좋습니다. 경제지표 상향을 해도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그때 저희의 그 생각과는 다르게 작년 10월에 7인의 지도부가 딱 인선이 됐을 때는 이건 뭐 견제도 없어요. 그냥 시진핑 편, 내 친구들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경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딱 3가지 피봇이 일어납니다. 작년에 지도부가 들어서자마자 한 게 리오프닝 선언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언은 사실 1월 달에 했지만 그때부터 저희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11월부터 주식이 반등을 하고요. 그러면서 기존 지난 코로나 기간에는 사실은 플랫폼 규제, 중국 하면은 정부가 규제하는 산업이었습니다. 기술주 때리기 기억나요. 그렇죠. 막 알리바바 많이 사라지고 막 실종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 아니야 물어보고 근데 이제는 알리바바가 또 심지어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민간 혁신을 육성한다. 테마를 보고요. 갑자기 중국이 대외적으로 착해졌습니다. 이게 3번째 변화예요. 나이스 네이버라고 저희는 통칭을 하는데요. 아니 왜 갑자기 내 혼자 살겠다. 3년 코로나 기간 동안 해외 한 번도 안 나갔거든요. 갑자기 해외 순방을 하고 이제 외국 기업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냐 볼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중국은 정책이 답이다라고 했으면 정부가 부여하는 산업은 뭐예요? 3가지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 첨단 기술, 석유화학. 예, 지금 소비는 너무나 당연해요. 중국을 저희가 투자하는 이유 또는 중국 경기에 관심 갖는 거는요. 꼭 중국을 투자 안 하더라도 아니 중국 분들이 해외로 여행 와서 아니면 중국에서 명품을 사서 글로벌 기업들 중 누가 수혜를 받을까요? 그거는 그럼 국내는 더 수혜받습니다. 그래서 여행, 항공, 면세 지난 3년간 못 간 것들이 살아난다. 이거는 너무 잘 아는 스토리세요. 그럼 위안화 국제화.
위안화 국제화는 이제 중국이 나이스 네이버를 하면서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 쪽의 투자도 내가 확대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에너지 자원도 위안화로 결제해라. 아직 글로벌 결제에서 위안화 비중이 2~3%거든요. 네. 하지만 그래도 달러 패권을 내가 도전이라는 걸 해보는 거죠. 예, 그러면 요 투자 테마도 있는데 저희가 오늘 집중할 거는 중국 제조 2035예요. 2025라는 게 얼마 전에 엎어졌는데 2035 엎어지면 어떡하죠? 저거 좀 멀어요. 근데 35가 엎어지면 45가 있습니다. 저희 45년까지 있어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니, 재밌어서요. 아, 그래요? 일단 그 사회주의 체제가 강하다라는 거는요. 장점으로 돌려보면은 정부 정책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세 번째 빅 웨이브 올라타자예요. 그래서 첨단 기술 자립자강이라고 하는데 3차라고 하니까 이런 생각하시죠. 1차는 뭘까? 2차는 뭘까? 안 해봤는데 뭐죠? 일단은 1, 2차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3차를 얘기한 거고요. 중국 증시를 대외 개방을 한 거는 2014년 11월 후광통이라는 제도가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는 MSCI나 이런 것도 안 들어갔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저주저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국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성장한다니까 15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5, 6년간 소비주 전성시대가 열립니다. 이때 음식료 헬스케어 플랫폼 연세 급등 6년이니까 그냥 우상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네. 귀주모테주, 항서제약, 텐세트, 중면 처음 듣는 이름 있으신가요? 중국 중면은 제가 처음 듣는 것 저게 같아요. 옛날에 중국 국제여행사예요. 아. 면세 대장이에요. 이 기업들이 주가가 10배 이상 나고요. 두 번째 2차 웨이브는 첨단 제조.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글로벌 모든 국가가 우리는 글로벌 이제 신재생 부양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전기차 신재생이 성장을 하는데 어느 정도냐? 중국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입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90%입니다. 그러면서 CATL, BYD 윤기 실리고 이번 사이클은 3, 4년이에요. 상승을 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리오프닝을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3년이 첫 해라서 성과가 너무 필요해요. 근데 전기차 섹터는 이미 CATL 20배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새로운 게 필요해요. 그 기존 거를 가는 건 내 성과가 아니에요. 모든 게 척척척 들어맞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보는 거죠. 근데 첨단 기술 자립자강이라고 하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첨단 기술 자립자강. 자립자강. 스스로 하겠다. 근데 저게 되게 어색하잖아요. 자립자강이 한자를 직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안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신형인프라. 우리가 자주 쓰는 것 같지만 중국 한자를 그냥 번역한 거예요. 첨단 기술 자립자강도 그냥 중국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한국어로 바꿔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인공지능, 반도체, 데이터화. 그러니까 산업 디지털화, 데이터 차이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요. 그럼 인공지능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성 AI나 글로벌 화두니까 저희가 설명할 것도 없어요. 로봇, 자율주행. 이 기술 중국 쪽에서는 빅테크가 있죠. 반도체 쪽은 미중 갈등이 이제 심화될 때 미중 갈등의 반도체를 중국에 아예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선단 공정 3에서 12나노까지 이 선단 공정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진짜 선단 공정 3에서 5나노, 7나노까지의 EUV 장비를 안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타 약간 이렇게 TV에 그렇게 선단 공정의 반도체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건 중국이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첨단 기술 쪽으로 우리 자립자강 갈 거야. 정부가 돈 이제 붓고요. 데이터화 쪽은 좋게 말하면 산업 디지털화로 효율성을 높이는 거. 부정적인 효과는요. 우리 빅브라더 스마트 시티로 모든 도시를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강화가 됩니다. 그런 면이 또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첨단 기술은 상승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장려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중국에서 여러 가지 지수가 있는데요. 과학창업판이라고 2018년에 생긴 이 지수가 첨단 기술의 꽃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ETF를 사시죠? 네네네.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이거 들어봤어요. 근데 과창판이 뭔지를 사람들이 알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제 기억이 맞다면 나스닥 지수 비슷하게 뭔가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그게 저희 장표를 보시면요. 심천도 나스닥 비슷하고 창업판도 나스닥 비슷하고 과창판도 나스닥 비슷해요. 증시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상하이가 경제도시거든요. 근데 이제 심천 쪽에 창업판이 많으니까 2018년 이게 시진핑 임기 2차의 첫 해예요. 그때 우리가 과창판이라는 걸 만들어서 상해 쪽에다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많이 상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딱 5년 지났죠. 3기 첫 해예요. 이때에 이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산업 성장을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고 688로 시작하는 거는 전 증권사 HTS에 아직 안 나와요. 미지의 세계일 수도 있어요. 항상 투자하실 때요, 유의하실 때 어느 걸 제일 먼저 보냐? 1위, 비중 1위, 12%의 SMIC 중심국제는 홍콩에 상장돼 있으니까 그 기업의 뉴스를 보시면서 가시는 것도 전 좋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개별 종목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수를 보든 아니면 전반적인 흐름을 보려고 중국의 주요 지수 과창판과 CSI 300, 본토 의료용주의 300개 종목의 지수를 보니까 이상해요. 이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 그림이 맞나 이런 느낌이 들고 두 번째로는요. 아니 중국이 그렇게 큰 시장이라고 했는데 왜 지수는 안 올라갈까?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걸까? 부동산만 사느라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본토 증시는요. 지난 10년간 규모가 3.5배 성장했어요. 여기 보시면 요 이제 밑에 녹색 에메랄드 그림이 시장 규모의 성장이거든요. 네. 보시면은 2014년에 후광통 오픈 상해 증시입니다. 2016년에 성강동 심천 오픈 그리고 나서 글로벌 지수인 MSCI의 2018년, FTS의 2019년에 들어가면서 2020년까지 점진적 개방이 됩니다. 이때까지가 그래서 1차예요. 그리고 2019년에서 2022년까지 2차 사이클에 내수 소비재가 올라오는 게 있고 전기차 신재생이 올라오는 게 있죠. 이제는 첨단 기술 자립자강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1, 2차 웨이브 때 수익이 어떻게 났느냐를 봐야 3차에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항상 꿈이 10배거야. 10배는 나야죠, 우리가. 단기에는 못하지만 그래도 중장기로 10배 날 거를 봐야지 조정을 받을 때 추가 매수를 합니다. 자신 있게 추가 매수를 하려면요. 이 기업이 정말 10배가 되냐. 보니까 귀주모태주는 6년간 15배 상승했어요. 이거 시가총액 400조 1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저희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잖아요. 면세 1위, 중국 중면은 17배 상승을 했고요. 2차 때는요. 2차 웨이브 때는 CATL이 4년간 20배 상승합니다. BYD는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7배 정도 상승을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 현지, 제가 지난달 말에 중국을 갔다 왔거든요. 리오픈이 되고 저희가 진짜 빨리 갔다 왔어요. 현지 투자자들, 기관이나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은 애널리스트랑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랑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아니 3차 빅 웨이브의 대장, 우리가 1차랑 2차에서 중국의 메인 종목은 중장기 3년에서 5년 사이클로 상승한다는 건 봤어요. 그러면은 이번 3차 사이클에서 제2의 CATL은 누구냐? 저희 옆에서 둘이 앉아서 막 차트 보면서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귀주모티지가 지금 400조지 옛날에는 40조 원이었습니다. CATL이 지금 조정받아 184조 원이지만 올라갔을 때 200조지 처음에 상장하자마자 15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에서의 테마가 끝났을 때 저자금이 15조로 넘어가면서 400조나 120조짜리 오량액을 팔면서 그 자금이 15조 원으로 들어 올리는 거고요. 그럼 현재 2차 신재생 쪽이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3차에 시가총액 15조에서 20조 원 또는 커도 5, 60조 원짜리 들어 올릴 때 그때 수익은 누구냐가 저희가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주세요. 그렇죠. 찾아야죠. 찾아야죠. 근데 찾으려고 생각하니까 첨단 기술이잖아요, 우리가. 네. 첨단 기술은 제일 싫은 게 누구죠? 미국이에요, 미국. 중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좀 좋아지려고 그러면 맨날 때려, 나를 때려 자꾸. 근데 우리가 이게 맞으면 어떻게 되죠? 자꾸 맞아봐. 맷집 세지죠. 맷집이 네. 엄청 세져요. 그 맷집이 세지는 과정을 지난 10년간을 제가 정리해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저희가 중국 증시가 2014년 11월부터 시작을 했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016년부터 중국을 보는데 저는 정말 장기간 AS 코멘트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를 붙여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관세 붙였을 때 영향.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중국산 수입품을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때 관세를 25% 붙여서 미국에서의 소비자 물가 올라가거든요. 요거 몇 년 하다 맙니다. 그 다음에 바이든 때는요, 이제 첨단 기술을 때린대요. 제가 AS 코멘트 플랫폼으로 많이 썼죠. ADR 상장 폐지 리스크. 정말 슬펐는데요. 아무것도 폐지 안 됐어요. 네, 그런 거 보고 중흥통신 부품 공급 단절 3개월. 지금 중흥통신 테마주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지에서도 나 미국한테 맞을 줄 알았는데 그 10년간 우리는 커지고 나도 맷집도 세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당연히 아직
중국이 미국보다 강하다는 것도 아니고 제 뒤에 이제 이종욱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지만 반도체는 미국이 확실히 잘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성장 과정에서의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꿈과 희망을 그리는 거냐? 정책 부양은 하는데 수급은 도와주니?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총이 큰 거에서 성장산업, 아직 시총이 작은 걸로 밀려 올라갈 때 현지의 기관 자금은 어떻습니까? 보시면 15년에서 20년까지 11%에서 14% 헬스케어, 위에가 음식료, 하드웨어, 소비재 가전입니다. 올라가다 꺾이죠. 그러면서 하늘색으로 신재생이 올라옵니다. 근데 저게 이제 어디로 가냐예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마이웨이를 갔느냐 똑같아요. 음식료, 헬스케어, 가전 가다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빨강색, 저게 신재생이거든요. 저 섹터 수급이 꽉 찼는데 보통은 13, 14%가 맥스입니다. 이제 어디로 갈 거냐. 그게 저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빨리 넘기고 있지만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그럼요. 네, 그 새로운 테마는 저희는 중국식으로 하면 첨단 기술 자립자강, 신형 인프라, 데이터 차이나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림을 그려봤어요. 기초 분야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이나 이런 애들처럼 기술은 안 돼도 우리는 우리끼리 하니까 플랫폼으로 만드는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도 있지만 이 기술을 활용해서 중국은 돈 버는 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술을 만들어서 생성 AI가 이미지를 생성해. 그러면 게임에 얼른 적용해갖고 이미지 컨텐츠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금융센터에 얼른 적용을 해갖고 인공지능 이제 비서가 최대한 콜센터의 비용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응용 분야에서는 교육에서는 아이플라이텍이나 보안에서는 이제 하이크 비전, 대화기술, 스마트시티 같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의료에서는 알리건강, 핀테크에서는 항생전자, 대주주가 엔트그룹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같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본토에 있는 응용 분야나 이런 기술 분야의 기업이 더 올라요. 그러면은 이건 거품이 아닐까요? 거품이라고 하려면 기반이 약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중국 생성 AI는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름 들어보신 기업들이에요. 이거 지금 망하냐고 물어보시면 실례죠. 네, 이렇게 튼튼한 기업들이 경쟁을 시작하면서 정부가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국이랑 싸울 때 얘네가 필요하거든요. 이걸 도와주면서 그러면은 이 기업들은 홍콩에 있기 때문에 수급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토를 투자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시가총이 작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베이스는 튼튼하다. 거품은 아니고 등락에서는 내가 그 등락을 매매 타이밍으로 가자입니다. 근데 저희가 긴 시간을 투자해서 첨단 기술 자립자강을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저희는 그쪽으로 몰빵할까요? 아름다운 생각이지만 이게 투자가 쉽지 않아요. 중국 투자는 정부 정책이 답이어서 제가 처음에 소비재, 석유화학, 그리고 첨단 기술 자립자강, 이 페트로리아나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포트폴리오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그려봤어요. 반도체, 생성 AI, 디지털 차이나, 소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실지 모르겠는데 이 기업들을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반도체에서는 이게 지금 반도체 강국 코리아에서 얘기하기엔 되게 부끄러운 기술들일 수 있어요. 반도체 설비의 북방화창이나 홍정의 강수장전테크.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20조나 40조 원 정도에서 정부의 보조금이 강력하게 들어가는 섹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볼 때 기술은 약하지만 현지에서 볼 때는 투자 테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중국에 투자하면요. 현지인들은 무엇을 생각하냐. 외국인 투자 비중은 5% 안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걸 보셔야 돼요. 그다음 IT는 킹오피스. 저게 뭐냐라고 하면은요. 과창판에서 시총 3위, 이제 비중 3위인데요. 모든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나 PPT를 쓰잖아요. 네. 중국이 듣고 국산화 가자. WPS라고 자기네 이름이 있어요. 네. 이걸로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5년간 바뀔 거예요. 그러면 국영기업에서 민영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쓰던 애들은 킹오피스 제품을 가는 거죠. 항생전자는 엔트그룹 산하의 핀테크 그룹. 하이크비전이나 대화기술은 보안 솔루션이면서 아까 보안 카메라 말씀드렸죠. 보안 카메라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제는 빌딩 관리, 가정용 AIoT까지 갑니다. 알리바바와 알리건강은 워낙 잘 아시니까 항서제약까지는 이제 돌아오는 소비. 옛날에 코로나 때 수술 못하고 약간이나 정책으로 힘들었던 종목들 항서제약. 여행 못 가서 실적 완전히 깨진 기업, 국제여행객이 사라졌었어요. 상해국제공항. 이런 종목들을 내가 포트폴리오를 짜서 백화점 만드시면 안 돼요. 3개에서 5개로 가시면은 좋다.
또 알리바바는 지금 생성 AI 모델로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거나 하이크비전은 이런 예전엔 보안 카메라 하드웨어였다면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스마트 시티 빌딩 관리가를 간다. 반도체 후공정을 중국이 그나마 반도체 밸류체에서 낳은 강소장전이라는 게 있다. 이런 거 한번 잘 보시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저랑 이제 저희 팀이 있습니다. 차이나 팀에서 자료를 발간을 하는 거를 공유 드리고 있거든요. 꼭 보시고 정말 나중에 저희가 세미나 할 때 나 10배짜리 찾아서 고맙다라고 저한테 또 그럼 이제 댓글 댓글 좀 주시면 올려주세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댓글 안 그래도 말씀을 하셨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네. 네, 너무 쏙쏙 잘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질문은 시간 관계상 제가 딱 하나만 네네. 짧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성장 투자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리스크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네. 리스크가 저희는 변동성이 세요. 그러니까 상한가 10%, 하한가 10%. 올라갈 때 수 배 갔다가 차익이 나오는 순간 하한가로 갑니다. 이게 투자자 너무 많아요. 중요한 거는요. 변동성에 떨면서 올라갔을 때 사고 떨어질 때 파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은 계속 밀어주고 있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느냐. 그러면서 정부의 메인 정책이 첨단 기술 자립 자강을 지원하냐 아니면 이 메인 테마가 다시 신재생에서 첨단 기술로 바뀐 것처럼 뭔가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었냐. 이것만 보시면은요, 여러분께서 올라갈 때 차익 실현 조금 했다 떨어질 때 변동성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하시면서 이 등락의 파도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조금은 담대해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동성을 이용해라. 그렇죠.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